아이들이나 학부모한테 끌려가지 않고 하고 싶은 교육하는 학원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과 실전의 괴리감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실 학관로 교수 진리에 항상 고민하는 주제거든요. 여러 교육이나 책들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실전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학관로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 대다수가 맨날 고민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성실사라고 해서 원장님들 교육시키는 10주 과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제도 드리고 피드백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강의하는 입장에서 그거예요. 원장님들한테 이런 거 좋습니다, 저런 거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여유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딱딱 해서 이제 학원의 결과가 되는데, 알려드렸는데 어렵게 생각하셔서 하지 못하시는 분, 두렵게 생각하셔서 시작을 못하시는 분부터 너무 좋다라는 걸 알겠는데 막상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분들을 어떻게 해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학관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들으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매체가 요즘엔 굉장히 많죠. 학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부터 시작해서 개인 컨설턴트부터 뭐 대학교 최고위 과정에, 아니면 우리랑 다른 업종이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인 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많이 배워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창피하지만 저도 사실은 활자 중독 내지는 뭐 어떤 강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뭐 취미생활처럼 이 강의 저 강의 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한 10개 들으면 뭐 한 2개 실천할까, 이 정도로 저도 실천율이 굉장히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한 박자 늦게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실천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거는, 왜 제가 이제 이거에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 보면 대다수 원장님들이 고민이 이런 거였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랑은 좀 달라요, 이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없어요. 그쵸, 시간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보통 요 시간적인 얘기, 나랑 다르다라는 얘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뭐냐면,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돌아보기입니다. 돌아보기. 일단 나의 장점, 강점 하고 개선할 점부터 정확하게 찾아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부터 돌아보시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들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업을 할 때에도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 제가 봤을 땐 이 원장님의 장점이 이런 부분인데 정작 그게 본인의 장점인지 모르시고 넘어가시거나 인지 못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원장님들께 원장님 학원의 장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꼼꼼하게 가르친다, 뭐 세밀하게 한다, 뭐 레벨이 잘 돼 있다, 인증받은 프로그램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수업할 때 한 10분한테 만약에 물어보죠?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원장님이 계시다고 쳤을 때 1번 원장님이 한 이야기가 2번부터 9번까지 원장님이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학원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장점이 다른 원장님이 얘기할 때도 그 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을 지닌 학원은 정말 드물어요. 제가 봤을 땐 이제는 거의 뭐 교육시장도 상향평준화가 돼서 누가 좋은 걸 잘하고 있으면 다들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걸 찾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본인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원장님 들어보니까 저 학원도 그게 장점이래요. 학부모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A 학원도 가고 B 학원도 갔는데 각자 장점이라고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상담받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라? 두 학원 다 똑같은 얘기하네? 그럼 나 어디 가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본인들의 장점을 뭔가 학원의 프로그램, 뭐 실적, 이런 것들만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장점이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의 최대 장점 중에서 하나는, 저는 가르치는 분의 어떤 스타일, 성격, 인품, 교육 철학, 교육관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하시는 경우는 좀 드물었어요. 예를 들면 수학학원 원장님인데 애들한테 펜글씨를 가르치신대요. 펜글씨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CA 같은 거 고를 때 할 거 없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애들이 펜글씨 같은 거 했었는데, 그런 걸 왜 가르치시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악필이어서 수학은 손으로 많이 푸는데
그래서 이제 글씨체 교정해주고 그걸 하다 보면 애들이 차분해지니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수학학원이니까 그게 뭐 정규 프로그램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뭐 그냥 사이드로 좀 애들 봐주시는 거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와, 굉장히 꼼꼼하시구나. 이런 뭔가 기본부터,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분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항상 교육할 때 신경을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원장님 굉장히 이런 게 장점이신데 이런 쪽으로 조금 광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멘트는 그럼 뭘까요? 우리 학원은 기초가 튼튼합니다. 기본이 튼튼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럼 학부모는 또 그래요. 응? 똑같은 소리인데? 근데 만약에 그 원장님이 수학학원에서 펜글씨를 가르칩니다. 왜 우리는 펜글씨를 가르칠까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수학학원에서 펜글씨를 왜 가르쳐?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면 아 그런 거야 그만큼 뭔가 이런 것들이 마케팅 테크닉으로 이제 스토리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정확하게 나의 장점을 내가 정확하게 뭘 잘하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자신감이 또 있어야 잘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걸 첫 번째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지만 추가할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 즉 뭐냐면 내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한 거구나라고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 시스템일 수도 있고 교육 시스템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는 모르겠지만 원장님마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제가 조언드릴 건 뭐냐면 조급함 버리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한다고 하셨을 때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최소한 1년, 2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치던 학원에 새로운 시스템을 들이던 그 시스템이 안착되는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정도는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결과가 탁탁탁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함을 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런 어떤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새로운 것을 도입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만약에 도입한다라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나의 로드맵 같은 것들을 참고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참고할 만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 이름은 내 인생의 프로젝트라는 책이고요. 야마자키 다쿠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내 인생의 프로젝트란 책인데 책이 굉장히 얇고요. 뭐 맘먹고 보시려면 1시간 만에도 보실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뭔가 약간 생각하거나 이런 주제를 많이 주는 책이라 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사진과 글씨가 뭐 물론 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사진과 화두 같은 것들을 이제 머리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책인데 그 야마자키 다쿠미가 일본에서 유명한 그 사업가이면서 타임 매니지먼트나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에 대해서 주시고 당신이 뭔가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때그때 고민해야 될 화두를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큰 목차가 이렇게 됐어요. 목표, 순서, 실행, 검증. 세부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고민, 어떤 화두 이런 것들을 좀 주시는 형태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조금 과정을 되살펴보고 싶을 때쯤에 제가 참고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어서 빠르게 볼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석적이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마음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책이어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괜찮은 책이고 좀 도움을 어떤 사실적인 뭔가 방법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걸 점검하는 데 좀 도움을 줬던 책이어서 그 야마자키 다쿠미의 내 인생의 프로젝트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두고두고 다시 보시는 책이라고 할 만큼 꽤 추천을 많이 받았던 책이어서 이런 종류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책이 짧으면서도 좀 다시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이 책이나 강연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백업을 받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런 과정에서 사실은 동료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라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쵸?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답을 해드리다 보면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되새겨보는 경험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좋아서 저한테도 스스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들 그냥 학원이 애들 줄 세울 정도로 잘 돼서 진짜 열심히 한다는 애들만 받고 안 하겠다는 애 내보내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아이들이나 학부모한테 끌려가지 않고 하고 싶은 교육하는 학원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책 한번 보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